안녕하세요. 깔맞춤 전략입니다. 오늘은 봇 팩토리 게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봇 팩토리는 비탈 라세르다의 게임인 칸반 EV의 시스템을 계승한 게임입니다. 우리는 장난감 공장의 작업자가 되어서요.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만들고 생산력을 끌어올려서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자 합니다. 또 칸반에서 등장했던 산드라가 컨설턴트로 합류를 해서요. 우리의 작업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게임은 3인프를 기준으로 촬영했습니다.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에 총 4개의 보드가 있습니다. 4개의 보드를 1번부터 4번까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1번은 조립보드, 2번은 부품 생산 보드, 3번은 프로젝트 보드, 4번은 재정 보드입니다. 먼저 인원수에 따라서 로봇을 세팅합니다. 1명에서 2명이 게임하신다면 각 색상의 로봇을 3개씩 놓고요. 3분에서 4분이 게임하신다면 각각의 로봇을 4개씩 놓습니다. 무작위로 부품 타일 2개를 가지고 오셔서 예비 부품 칸에다가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 타일들을 색깔별로 잘 섞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놓았던 예비 부품 칸의 왼쪽에 있는 부품 색깔을 보십시오. 노란색이죠. 그 색깔과 일치한 부품 타일 더미 위쪽에다가 분배 마커를 놔주세요. 그리고 휠의 모양을 맞춥니다. 휠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너스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너스 아이콘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이 보이도록, 그리고 이 해당하는 노란 선이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휠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휠은 총 8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8칸에 부품 타일을 놓을 겁니다. 분배 마커를 기준으로 부품 타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분배 마커에 있는 타일을 하나 여기다가 놔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를 놓을 때마다 분배 마커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란색 타일을 시계 방향에 놔주십시오. 또 한 칸 이동하겠죠? 그 다음 녹색 타일을 놔주시고요. 가장 오른쪽에 분배 마커가 있었을 경우 이동하면 다시 가장 맨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그 다음 칸에 빨간색 타일을 놔주시고요. 그 후에 다시 원위치되죠.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부품 타일을 채워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8개의 타일을 모두 채우고 나면 분배 마커가 다시 처음에 있던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표시 마커를 이렇게 아래쪽에 놔주세요. 세 번째인 프로젝트 보드를 세팅합니다. 프로젝트 타일을 보지 않고 무작위로 잘 섞습니다. 그리고 6개를 펼쳐서 이렇게 앞면으로 놔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뒷면으로 하나의 더미로 쌓아 놔주세요. 그리고 범용 부품 타일을 종류별로 잘 샀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다가 놔주세요. 4번 재정 보드를 세팅합니다. 각각의 봇 가치 마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색깔에 맞게 6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다가 각각 놔주세요. 다음으로 의뢰 타일 14개를 잘 섞습니다. 그리고 9개를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그 후 나머지 의뢰 타일은 게임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산드라를 이 재정보드의 가장 오른쪽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자신의 색깔의 구성물 전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각자 스피치 토큰 1개를 받습니다. 나머지 8개의 스피치 토큰은 따로 놔주셔서 공급처로 준비를 해주세요. 게임 중에 우리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스피치 토큰은 9개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9개의 토큰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은 스피치 토큰을 얻지 못합니다. 그 후 각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차례 순서를 정하시고요. 마지막 순서 플레이어는 스피치 토큰 1개를 더 받습니다. 이제 각 플레이어는 프로젝트 타일 더미에서 무작위로 프로젝트 타일 하나를 받습니다. 그 후 마지막 순서의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부품 보드 더미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의 부품 하나를 위에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자신이 고른 부품을 이렇게 자신의 앞에 놔주세요. 본격적으로 봇 팩토리 게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봇 팩토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로봇을 만들 건데요. 게임이 종료될 때 그 가치에 맞게 내가 가진 로봇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점수가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게임이 끝날 때 빨간 로봇을 2개 가지고 있었다면 20점을 얻겠죠. 만약 파란색 로봇을 3개 갖고 있었다면 18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아래쪽의 의뢰 타일은 우리의 고객들이 원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게임 중에 우리의 스피치 토큰이 이 의뢰 타일에 올라가게 될 건데요. 게임이 종료될 때 이 의뢰 타일에 내 스피치 토큰이 놓이게 되면 이 위쪽에 그려진 점수와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5점이라고 쓰여진 점수를 받게 됩니다. 대신에 내가 해당하고 있는 로봇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로봇의 상황에 맞춰서 나중에 스피치 토큰을 올려놓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게임 종료 점수 계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는 조건은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한 종류의 색깔의 로봇이 전부 다 제작이 되면 그 라운드까지만 하고 게임이 종료되고요.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로봇 5개를 만들면 그 라운드까지만 하고 종료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달성해도 게임이 종료되고요. 종료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의 라운드를 반복합니다. 하나의 라운드는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일꾼 이동. 두 번째, 액션 수행. 세 번째,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꾼 이동 때 우리는 자신의 차례 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자신의 일꾼을 배치를 할 것이고요. 각자의 모두가 일꾼이 배치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 때 내가 선택한 일꾼의 액션을 수행한 뒤에 해당하는 일꾼이 눕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지관리 단계 때는 어떤 정리하는 단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일꾼 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처음에 우리가 정한 순서에 맞게 가장 먼저 선 플레이어가 자신의 일꾼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원하는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아래쪽에 보면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원 중에서 하나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미 다른 플레이어가 들어갔거나 혹은 산드라가 있는 곳에는 내 일꾼을 배치하지 못하고요. 만약 2명이 게임 하신다면 현재 산드라가 있는 곳에 있는 보드에는 아예 자신의 일꾼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2인풀인 경우에는 이곳과 이곳에 아예 내 일꾼을 배치할 수 없는 겁니다. 게임 처음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 보드 어디서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반드시 내 현재 일꾼이 있는 곳의 보드를 떠나서 다른 보드에서 액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보드에서 액션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임 처음에는 여러분의 차례 순서가 정해져 있었지만 처음 배치한 이후부터는 모든 순서가 보드의 가장 왼쪽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순서대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란색 플레이어가 자신의 말을 가지고 와서 다른 보드로 옮겨서 자신의 작업자를 배치하고 배치할 때는 이렇게 세워둡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라색 플레이어가 이동을 하겠죠. 보라색 플레이어 역시 이동을 해서 다른 보드로 이동한 다음에 자신의 말을 세워놓고요. 다음 노란색 플레이어가 자신의 작업자를 또 다른 보드로 옮겨서 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또 산드라도 첫 번째 단계에서 이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순서의 보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4번 보드에 있는데요. 1번 보드로 이동을 해서 가장 왼쪽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첫 라운드에만 산드라는 일을 준비하느라고 이동하지 않고요. 두 번째 라운드부터 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되어서 산드라 차례가 되었다면 그래서 1번 보드의 가장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만약 그 다음 라운드에 또 이동을 하게 된다면 2번 보드의 가장 왼쪽으로 이동합니다만 다른 플레이어들을 피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해당하는 칸이 꽉 차 있다면 해당하는 보드를 건너뛰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액션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에 주어진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액션을 한 다음에 자신의 일꾼을 이런 식으로 눕혀놓습니다. 산드라도 이러거든요. 산드라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후 눕습니다. 그렇게 각 플레이어들이 액션을 모두 수행한 후에 자신의 일꾼을 눕혀둡니다. 액션을 수행할 때도 똑같이 1번 보드의 가장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예외적으로 산드라는 1라운드 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눕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액션도 수행합니다. 이렇게 각 플레이어가 모두 액션을 수행했다면 유지 관리를 한 후 그 다음 라운드가 되고 다시 첫 번째 단계가 되어서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란색 플레이어가 새로 보드를 떠나면서 이동을 시작하겠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립보드부터 설명해 드리죠. 내가 일꾼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다릅니다. 각각의 보드에 보시면 아래쪽에 메인 액션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느낌표가 그려져 있어서 운영 액션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보조 액션이 있습니다. 또 각 보드에는 산드라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산드라가 하는 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만큼 메인 액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운영 액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액션 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운영 액션은 메인 액션을 하기 전이나 중후 언제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곳에서 액션을 수행하려고 하시는데 이 해당 보드에 산드라가 같이 놓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컨설턴트인 산드라에게 내가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스피치 토큰 하나를 지불하셔야지만 여기서 액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불할 수 없다면 눕히기만 하고 액션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인 액션부터 말씀드리죠. 부품을 조립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 타일 1개를 조립하는 거, 최대 2개까지 조립하는 거,
최대 3개까지를 조립하지만 대신에 이 칸에 들어가서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스피치 토큰 1개를 공급처로 내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칸에 들어가서 이제 최대 3개까지의 부품을 조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부품 토큰을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겠죠. 각각의 조립 라인을 보시면 해당하는 색깔을 조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3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각 색깔에 맞는 부품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 머리 부품을 해당하는 곳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로봇에 첫 번째 부품을 놓았느냐, 혹은 두 번째 부품을 놓았느냐, 세 번째 부품을 놓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집니다. 만약 첫 번째 부품이나 두 번째 부품 토큰을 놓았다면 나는 공급처에서 스피치 토큰 2개를 즉시 가지고 옵니다. 부품을 놓는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도 상관없고요. 자유롭게 그냥 부품을 놓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부품으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 다리를 조립했다고 해보죠. 역시 스피치 토큰 2개를 받겠죠. 이 라인에서 첫 번째 놓은 부품이니까요. 만약 2개의 부품이 놓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부품을 놓아서 완성을 시키면 즉시 저는 여기 나온 대로 해당하는 로봇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줄에 있는 녹색 로봇 하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프로젝트 타일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해당 로봇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색깔 로봇의 프로젝트 타일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로봇을 가지고 와서 그 프로젝트 타일 위에 올려둡니다. 만약에 그 색깔의 프로젝트 타일이 없다면 세 번째 타일을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위에 있는 타일들은 내 차례가 끝났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로봇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놓고 제가 나중에 몸통과 다리를 놓았다면 합심해서 만든 거죠. 대신에 마지막 세 번째 타일을 놓은 사람이 해당하는 로봇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로봇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으니까 마지막 타일을 놓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타일들을 놓을 때 아래쪽에 그려지게 된 보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보너스로 스피치 토큰을 먼저 가지고 오시고요. 가져온 스피치 토큰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 스피치 토큰을 1개 사용한다라는 의미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토큰 하나를 다시 공급처로 지불을 하면 내가 원하는 부품 하나를 즉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타일 더미 중에서 가장 위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또 여러 개의 아이콘을 가렸다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타일들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만약 로봇이 완성되었다면 아직까지는 타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운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유지 관리 단계 때 이 로봇 타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번 보드에서 할 수 있는 운영 액션은 바로 스피치 토큰을 지불하고 여기는 예비 부품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토큰 하나를 지불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품 타일과 기존에 있는 2개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얻은 것을 바로 배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스피치 토큰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내가 원하는 만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산드라가 이곳에서 액션을 했다면 예비용 부품을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일 2개를 버려주고요. 그리고 새로 타일을 가지고 오는데요. 분배 마커가 놓인 곳에 타일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여기 있는 타일 하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일 2개를 가지고 와서 예비용 부품 칸에 새로 놓아줍니다. 다음으로 부품 생산 보드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최대 3개, 4개, 6개의 크레딧을 얻습니다. 먼저 액션을 수행하기 전에 내가 놓은 곳의 최대 숫자만큼 여기 표시 마커에 이렇게 크레딧을 표시를 해줍니다. 하시다 보면 크레딧을 몇 개 사용하셨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크레딧을 사용하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시면 돼요.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휠을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 부품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죠. 부품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얻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크레딧을 줄여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품을 얻어서 제 앞으로 가져온다고 해보죠. 그럼 6에서 5로 하나 줄이겠죠. 원하면 제가 이것도 먹을 수 있겠죠. 먹으면 또 하나 줄입니다.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다면 남은 크레딧으로 휠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휠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의 크레딧으로 휠을 돌릴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품 2개씩만큼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1크레딧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맞게끔 여러분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크레딧을 더 써서 하나를 더 돌려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돌리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품을 먹을 수 있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크레딧이 여유가 있다면 1크레딧을 써서 이런 식으로 부품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휠을 돌리실 때 빈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빈칸이 생기면 즉시 여러분이 원하는 부품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더미 중에
내가 원하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채워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채워 놓으셔도 분배 마커가 움직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두 칸 다 비어 있다면 왼쪽 칸부터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 차례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빈칸이 자동적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휠이 위쪽으로 올라갔었을 때에만 부품이 채워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부품을 가져가셨을 때 이쪽 칸과 이쪽 칸 두 칸에는 보너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해당하는 칸의 부품을 가져갔을 때 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피치 토큰 하나를 써서 부품 하나를 조립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처에 스피치 토큰 하나를 지불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부품 하나를 조립합니다. 아까 첫 번째 액션을 할 때와 똑같은 보너스를 받고 혹은 완성했다면 로봇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보너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액션을 하실 수가 없어요. 또 반드시 내가 가진 크레딧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그냥 차례를 종료하시고 내 작업자를 눕혀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운영 액션은 나에게 필요 없는 부품 타일을 3개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부품 타일을 하나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3개를 버리는 더미에 버리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4개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를 가장 위에서 가져오세요. 부품을 버리실 때는 버리는 더미를 따로 만들어 두셔서 같은 색깔끼리 모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하는 더미가 떨어졌을 때 휠이 위쪽으로 왔는데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색깔의 더미가 없다면 그 같은 색깔을 잘 섞으셔서 다시 이렇게 더미를 새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산드라가 이번 보드에서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이 휠의 부품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게임 처음 세팅할 때와 마찬가지로 분배 마커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놓을 때마다 분배 마커가 이동하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채우고요. 이동하고 채우고 그렇게 8칸이 모두 다 찰 때까지 산드라가 부품을 채워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프로젝트 보드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액션은 프로젝트 타일을 얻는 건데요. 1개 혹은 2개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1개를 얻으신다면 이 6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타일 하나를 내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2개를 얻으신다면 한 줄에서 1개씩만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줄에서 하나, 이 줄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타일을 가지고 올 때는 보너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타일은 아까 모양과 똑같죠? 스피치 토큰 1개를 내고 내가 원하는 부품 하나를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혜택을 모두 얻고요. 다음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타일을 가지고 오면 스피치 토큰 1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 타일을 가지고 왔다면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단계 때 타일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운영 액션은 나에게 필요 없는 프로젝트 타일 2개를 버리고 내가 이곳에 범용 부품 타일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범용 부품 타일은 조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색깔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머리죠. 그래서 이 머리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타일과 부품 타일은 각각 최대 5개까지만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끝날 때 각각의 타일 개수를 확인해 본 다음에 5개가 넘으면 5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액션을 하는 도중에 5개가 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프로젝트 타일이 6개나 7개가 되는 경우에 여러분이 프로젝트 타일을 2개를 버리셔서 범용 타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죠. 게임이 끝날 때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 하나당 마이너스 2점이고 사용하지 못한 부품 타일 하나당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타일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유의하셔야 할 건 5개의 프로젝트 타일 개수를 세실 때 이미 내가 완성해서 로봇을 올려놓은 프로젝트 타일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로젝트 타일 여유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잘 계획해서 프로젝트 타일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산드라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가장 아랫줄에 있는 프로젝트 타일을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1개를 가져가서 1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1개만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 프로젝트 타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젝트 타일 2개를 뽑으셔서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정 보드에서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 2개에서 4개까지 원하는 만큼 스피치 토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4개의 스피치 토큰을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스피치 토큰을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겠죠. 스피치
스피치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봇의 가치를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뢰 타일에 내 스피치 토큰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가치를 올려보죠. 스피치 토큰 한 개를 낼 때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의 토큰 하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로봇의 가치를 올리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제가 빨간색 로봇을 가지고 있어서 스피치 토큰 두 개를 지불하고 두 칸을 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너스가 그려져 있고 선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내가 올렸을 때 그 선을 통과할 때마다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면으로 펼쳐져 있는 프로젝트 타일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부품 하나를 조립할 수 있다는 걸 말하죠. 당연히 프로젝트 타일을 얻거나 부품 타일을 조립할 때 보너스가 있다면 해당하는 혜택도 같이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그 해당하는 곳에 운영 액션은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의뢰 타일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스피치 토큰을 내야 의뢰 타일에 스피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차례 때 최대 4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위쪽에서 이미 2개를 사용했으니까 제가 이 줄에다가 스피치 토큰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의뢰 타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놓으시는 분은 이렇게 점수 중에서 높은 점수 쪽에 자신의 토큰을 올려놓으세요. 하나의 의뢰 타일에 2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같은 의뢰 타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낮은 점수에 자신의 토큰을 놓게 되겠습니다. 2개를 놔야 하니까 하나는 이쪽에다가 올려두시고 나머지 하나는 공급처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스피치 토큰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곳에 제 작업자를 놨는데 제가 최대 2개까지밖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윗줄에 놓을 수는 없죠. 위쪽에는 3개를 지불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의뢰 타일에 스피치를 놓으실 때는 신중하셔야 하는데 게임이 종료될 때 내가 이 해당하는 로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감점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게임 종료 점수 계산 때 말씀드리죠. 산드라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봇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4개의 봇 중에서 가장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봇의 마커를 하나 이렇게 올려줍니다. 만약에 가장 낮은 가치를 가진 로봇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로봇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려주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4개의 봇의 가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어떤 봇도 가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 4번 재정 보드에서 할 수 있는 운용 액션은 없습니다. 네, 모든 액션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세 번째 단계인 유지 보수에 대해 말씀드리죠. 먼저 이번 라운드 때 완성된 로봇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로봇의 타일 더미를 모두 버리는 더미에 버립니다. 이렇게 범용 부품 타일이 있다면 범용 부품 타일은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놔 주세요. 이번에 완성된 봇의 가치를 하나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로봇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가치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로봇의 가치를 꾸준히 계속 올려주셔야겠죠. 또 프로젝트 타일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타일 2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일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타일 더미에서 새로 타일 2개를 뽑으셔가지고 다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타일이 모두 떨어졌다면 버린 프로젝트 타일들을 다시 잘 모아서 섞으신 다음에 새로 더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유지 단계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하고 또 가장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일꾼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어느 한 색깔의 로봇이 모두 만들어지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5개의 로봇을 모두 완성을 하고 나면 게임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의 유지 보수 단계까지 하고 게임이 종료되게 돼요. 게임이 종료되면 1번 보드를 뒤집으면 이렇게 점수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표에 자신의 작업자들을 올려놓고 점수를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완성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로봇마다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큼 로봇의 점수 가치를 계산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내가 스피치 토큰을 올려놓은 의뢰 타일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로봇을 고객에게 의뢰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뢰 타일 위에 자신의 로봇을 올려놔 주시고요. 당연히 파란색 플레이어와 노란색 플레이어가 각각 납품을 해야겠죠. 의뢰를 완료했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데요. 제가 높은 쪽에 토큰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큰 점수인 5점과 그 줄 오른쪽에 있는 5점을 합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점을 받고요. 노란색 플레이어도 완료를 했다면 2점에다가 5점을 더해서 7점을 받겠죠. 또 아래쪽에 있는 의뢰 타일을 통해서는 왼쪽에 2점과 또 그 줄에 2점을 통해서 4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의뢰 타일로 14점을 받겠네요. 만약에 제가 토큰을 올려놨는데 해당하는 의뢰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받습니다. 내 스피치 토큰이 있는 곳의 숫자만큼 점수를 잃습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5점만 잃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5점을 잃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치 토큰 2개당 1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배치하지 못한 부품 타일 하나당 마이너스 1점을 받고요. 그 다음 내가
완료하지 못한 프로젝트 타일 하나당 마이너스 2점을 받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신 분이 승리합니다.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봇을 가지신 분이 승리하고요. 그래도 동점인 경우에는 스피치 토큰을 홀수만큼 보유하신 분이 승리합니다. 그것도 동률이시면 게임에서 공동 승리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형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형 규칙은 규칙서 가장 맨 뒤쪽을 참조해서 한번 즐겨보세요. 이것으로 봇 팩토리 게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게임하세요. 이상으로 깔맞춤 전략이었습니다.